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제품화 지원센터입니다. 10강 어셈블리 모델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 첫 번째, 어셈블리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부품 삽입 및 이동, 회전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메이트 기능을 활용한 파트 부품 조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 어셈블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습 진행에 앞서서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란 각 파트에 대한 부품 모델링을 가지고 조립 및 분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의 목적은 용도에 따른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부품의 유기적인 구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공의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해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셈블리는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파일의 확장자명은 파일명 .sld asm 이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에서 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각 부품들을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품들을 서로 서브 어셈블리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어셈블리나 파트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부품 간의 정적 또는 동적에 대한 간섭 탐지가 가능해 검증이나 수정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품에 대한 이동 조건을 부여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검증을 할 수가 있어 제품 제작에 대한 로스를 좀 줄여서 최종 제작에 대한 원가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트 영상 하나를 기존에 만들었던 파트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측 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탭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 거 보시면은 윈도우 파일 탐색기 창하고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 보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파트 파일들을 미리 보기 형태로 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 블락캣이라는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겠습니다. 블락캣이라는 항목을 하나 열어서 지금 파트 파일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어셈블리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탭에 보시면은 상단에 새 문서, 기존에 예전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때 한번 써봤던 이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옆에 옆 삼각형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파트나 어셈블리에서 어셈블리 작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파트 항목을 어셈블리 쪽에서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을 선택하셔서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환경으로 다음과 같이 들어가셨을 때 커맨드 매니저의 구성창은 어셈블리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트리 쪽에서 속성을 보시면은 어셈블리에 대한 나머지 이제 속성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락캣을 하나 불러왔기 때문에 블락캣에 대한 문서는 다음과 같이 항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화면창에서 작업 화면창에서 지금 안 보이시는 경우는 속성창에 여기 옵션 사항에 보시면 그래픽 미리 보기라고 있어 가지고 그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면 형태로 지금 가능은 하신데요. 배치를 이렇게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돌려서 눌러주시면은,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보시면은 이 등각 형태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찍게 되시면 그 화면 상태에서 그냥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에 있는 원점과 이 파트에 지금 파트 부품에 있는 원점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 이 상단,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확인키를 눌러주시면은 원점하고 원점이 배치가 됩니다. 확인키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셈블리 쪽에서 보셨을 때 트리에서 원점은, 어셈블리의 원점은 여기라고 합니다. 파트 파일 부분에서 보셨을 때에도 원점이 있는데요. 그 원점을 보셨을 때 동일하게 어셈블리와 파트 파일이 동일하게 원점으로 들어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포인트 점이 뭐 두 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그 원점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파트 파일을 하나 불러들였을 때 앞쪽에 이 앞쪽에 F라고 이제 항목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픽스의 그 줄임말이어서 초기에 어셈블리를 배치를 했을 때 그 부품은, 초기 부품은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초기 부품부터 만약에 고정이 없는 상태로 됐을 때 나중에 부품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고정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부품은 고정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품을 추가적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어셈블리 쪽에 보시면은 그 커맨드 매니저 어셈블리 쪽에서 보시면 부품 삽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 삽입을 눌러 보셨을 때 기존의 블락켓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찾아보기라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탭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부품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메일이라는 항목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열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배치를 굳이 원점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부품은 저기 지금 들어가는 홀 쪽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가지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품에 대한 이동을 하실 때에는 이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회전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부품의 이동이나 회전을 브라켓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임시로 배치한 그 요크 메일이라는 부품은 왼쪽 마우스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부품이 이동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시면 부품에 대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품을 가지고 이 브라켓의 홀 위치에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조립을 할 텐데요. 조립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커맨드 매니저 부분 쪽에 보시면 이 어셈블리 항목에서 메이트라는 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속성을 한번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이트에 대한 속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메이트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품에 대한 그러니까 조립을 하기 위해서 부품과 부품 간에 대한 요소를 선택하라는 창이고요. 그래서 해당 그 부품에 대해서 내가 조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항목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메이트 유형 부분들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트 쪽에서 보시면은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속을 통하여 조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을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실제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품에 대한 이 원통면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가는 브라켓에 홀을 선택해 주시면 이 부품이 이쪽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두 부품을 선택해 주셨을 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요소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구속 조건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 부품이 이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이 임시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메이트 구속 조건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항목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심 구속 조건을 줄 거기 때문에 이 구속 조건을 선택하셔서 상단에 보시면은 확인 키 한 번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메이트 동심이 하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메이트 완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실 때에는 확인 키를 한번 더 이렇게 눌러 주시면 조립 기능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 보시면 좌우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심에 대한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위아래는 아직 구속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이트를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커맨드 매니저 쪽에 메이트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이 밑에 쪽 부분하고 이 닿는 위쪽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일치라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이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선택하셔서 확인 키를 눌러주시면 완료 창을 다시 한번 눌러주셨을 때는 전체적인 조립 기능이 완료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축소를 하고요. 실제 움직여 봤을 때 앞뒤 위아래는 움직여지진 않고요. 이제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줬기 때문에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품 삽입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가지고 오셨었는데, 물론 이쪽에서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해당 부품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탭 부분에서 파일 탐색기 창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드래그를 하셔서 이번에는 스파이더라는 이 블럭을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이 부품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셔서도 배치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품이 이 부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폭 안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홀이 지금 이 홀 안에 동심으로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메이트 기능을 주셔서 메이트라는 조립 기능을 또 다시 사용하셔가지고 이 원 홀과 이쪽이든 상관이 없으세요. 같은 형상에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셔서 동심이라는 메이트를 확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형상에 대한 이 형상에 대한 폭에 대해서 정가운데로 맞춰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배치를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 부품에 대한 거리 값을 알고 이 폭에 대한 거리 값을 계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할 거는 그렇게 이제 할 건 아니고요. 메이트 기능 중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표준이 있고 고급 기능이 있고요. 기계 기능이 있고 해서 메이트 기능들은 구속에 대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고급 기능을
쓴 메이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폭하고 폭 길이 그 정가운데로 센터 위치에서 딱 맞아 떨어지게끔 배치를 하는 기능은 이 세 번째 보시면은 너비라는 메이트 기능입니다. 이 조립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창이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메이트 선택 부분에서 너비 선택 그리고 탭 선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말은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들어가고자 하는 쪽에 대한 이 폭들을 설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하는 부품에 대한 폭을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비나 탭이 뭐 부품 이게 너비고 이게 탭이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먼저 선택한 부품에 대한 그 폭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른 폭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 폭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머지 들어가야 되는 탭 부분에 대해서 이 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형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들어갔을 때 가운데로 정확하게 들어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요거를 완료를 짓고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너비 메이트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확인 키를 눌러서 메이트를 빠져나오시면은 움직였을 때 회전은 하되 좌우로는 움직일 수는 없고 가운데 기준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확하게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그 평가 부분에 커맨드 매니저 평가 부분에 보시면 여유값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여유값 확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부품을 실제 여유값을 측정하기 위한 부품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서 계산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0.63mm 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한쪽 방향 0.63mm 반대쪽도 똑같이 0.63mm 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보셨을 때 요 부품하고 요 부품에 대한 여유값은 공간은 양쪽에 한쪽당 0.63mm 씩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이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 탐색기 창 보시면은 이번에는 전에는 요크 메일로 이제 위쪽을 했는데요. 요크 피메일이라고 이 부품을 드래그 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부품 회전을 간략적으로 좀 맞춰주시고요. 대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메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메이트는 그 어셈블리 쪽에 여기 메이트 눌러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홀 부분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홀과 홀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동심 구속 조건을 하나를 주시고요. 그리고 고급 메이트로 가셔서 동일하게 너비에 대한 메이트를 선택하셔서 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탭 부분 상대물의 그 폭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되셨으면은 확인키 확인키 눌러주시고, 뭐 좌측에만 확인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측 쪽에서도 이렇게 확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여기에 평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메이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일단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똑같이 메이트 기능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번에는 이 지금 피메일에 대한 바닥, 그 다음에 브라켓에 대한 바닥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평행이 나와요. 일치를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이 바닥이 닿으니까 라고 해서 해주시면은 좀 약간 다르게 나오죠. 평행으로 메이트를 먼저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에 대한 메이트를 주시고 이제 확인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메이트를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그 평가 부분에 보셨을 때 여유값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두 가지를 딱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계산을 눌러보면 여유값이 지금 0.03m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0.03mm가 지금 그러면은 위쪽에서 이 지금 보셨을 때 잠깐 확인키를 눌러 주겠습니다. 위쪽에서 보셨을 때 이게 링크가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메이트 구속 조건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메이트 했을 때는 그 평행이라는 구속 조건이 안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나머지 다 어떤 부분에서 메이트가 좀 이렇게 깨진다는 뜻인데요. 요거를 실제 0.03mm라고 여유값이 있다라고 본다면 갭이 0.03mm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뷰 방향을 선택하셔가지고 정면으로 정면이 아니고요, 우측면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하게 그 공간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이 일치에 대한 구속 조건이 아니고요, 그 평행에 대한 구속 조건을 부과를 해야만이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동이 되시는 것을 직관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조립을, 어셈블리를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창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이번에는 그 핀 쪽, 이 핀 쪽을 이렇게 불러 들여와 가지고요, 드래그 하시면 이 설정 선택이라고 이제 뜨는데 기존에 저희가 그 앞에 강의 드렸었을 그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설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핀에 대한 치수를 설정을 통해서 뭐 긴 타입, 짧은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셨다면은 지금 어셈블리 창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긴 타입을, 롱 타입을 먼저 놓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핀이 이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로 배치해서 좀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이 핀이 지금 여기 부품들이 좀 약간 가려져야 하는 현상이 좀 발생이 됩니다. 부품을 좀 잠깐 숨겨주는 이제 기능은 해당 부품 창에다가 갖다 대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시로 좀 약간 잠깐 숨겨두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켓도 잠깐 숨겨주겠습니다. 다시 나타내실 때에는 Shift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위치에 있는 부분을 임의적으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 위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신 후에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숨겼다가 나타냈다가 하는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제 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숨겨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셈블리 쪽에 가셔서 이 메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지금 핀이 이 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원통에 대한 면과 그 다음에 홀에 대한 면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동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이트를 하나 이렇게 완료를 지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핀이 이 블럭의 정 가운데로 배치를 할 거여서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이 너비 메이트를 사용해서 메이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너비를 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탭 부분, 들어가야 되는 폭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셔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품들은 조금 나타내 볼게요. 이 상단에 지금 링크가 걸려 있었으니까 요거 이제 Shift 탭 키를 눌러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 브라켓도 이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Shift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핀을 복사를 해서 짧은 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그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에 대한 부품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빈 공간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띄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복사하셔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선택하시면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긴 타입에서 짧은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바꾸셨다면 여기 완료창 V체크 표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짧은 타입으로 바뀌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핀 선택하셔가지고 반대쪽 편에다가 넣겠습니다. 메이트 기능 선택하셔서 원통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홀 부분 선택하셔서 다음과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확인키 눌러주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저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좀 약간 이렇게 닿게끔 들어가게끔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닿기 전에 그러니까 겉에랑 이쪽 부분이랑 같이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트 기능을 다시 한번 쓰셨을 때, 요 지금 핀에 대한 들어가고자 하는 끝까지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닿는 면적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은 한쪽은 곡면이고 한쪽은 플랫한 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이 부과가 됩니다. 그 면에 접하는 그런 구속 조건이 발생이 돼서 탄젠트 구속 조건을 부과하여 확인키를 눌러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메이트를 주겠습니다. 움직여 보시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동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핀을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사용하셔가지고 핀을 선택해서 드래그 하셔서 반대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메이트를 추가적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트 주시고요. 핀, 곡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홀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동심 확인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곡면 선택해 주시면 탄젠트 구속 조건 적용이 돼서 확인 눌러주시면 확인 한번 더 눌러주셨을 때 다음과 같이 아래 방향에 대한 컨트롤 7번 키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배치하고 뭐 구동을 했을 때 구동이 이상 없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0강에서는 어셈블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품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품을 이동하는 방법, 회전에 대한 방법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품 간의 어셈블리 환경에서 부품 간의 그 메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파트들에 대한, 부품에 대한 조립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